자, 오늘은 CSS 박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CSS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책 294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제, 자, 헤드카피에 보시면요, 박스 모델이란 웹 문서의 내용을 박스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박스 모델들이 모여 웹 문서를 이루죠. 또한 그 안에는 마진과 패딩, 테두리 등 여러 겹의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CSS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부르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웹문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테이블을 이용한 테이블 코딩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과거에는요. 자, 테이블 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자,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셀에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이트에 어느 내용을 채워 넣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웹표준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자,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이 아니라 얘네들 각각의, 근데 현재는 자, 셀이라고 하는 얘는 테이블에서의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표. 자, 셀 구조의 레이아웃보다는요. 영역 개념의 자, 박스를 이용한 자, 레이아웃으로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영역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영역 개념. 자, 우리가 흔히 자, 이만큼은 내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책상에서도 이만큼은 내 영역이에요 라고 하니까 옆 사람이 내 자리에다가 어떤 자기의 어떤 마우스라든가 물건을 함부로 올려놓거나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영역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면은 너비와 높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역 개념이란 먼저 우리는 너비와 높이라고 하는 면적을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보거나 어떠한 웹 문서를 살펴본다고 하실지라도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건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딱 보았을 때도 적어도 요만큼은 무언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영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요만큼은 로고가 들어가는 로고 영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요만큼은 네이버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만큼은 배너 광고가 들어가는 배너 영역이다. 또는 로그인 영역이다. 각각을 우리가 박스 형태로 영역을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이 영역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영역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영역을 요만큼이야 라고 해서 구분 지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시던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붙이셔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영역에 대한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뉴스 영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영역 개념으로 사이트를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된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역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태그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 때 표를 쓰지를 않을 거니까, 테이블을 쓰지를 않을 거니까요. 너비와 높이가 적용이 가능한 태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드실 거거든요. 자,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태그와 그렇지 않은 태그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294페이지에 봐보시면은 블럭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모델은 블럭 레벨 요소인지 인라인 레벨 요소인지 따라 나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블럭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태그는 대부분 전부 다 블럭, 레벨, 요소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 없는 태그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라인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너비를 적용할 수 있는 태그는, 그러니까 즉, 예,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 있는 태그는 우리는 블럭, 레벨, 요소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블럭 태그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 없는 태그,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는 인라인 태그라고도 불러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책에서는요, 레이아웃에 따라서 자, 블럭과 인라인을 같이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는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만들지는 않아요. 자,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차후에 쓸 때 글씨를 기울인다거나 또는 굵게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요소로서만 기능적인 부분으로 표현할 때만 사용하실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를 사용할 거냐? 대부분 전부 다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태그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인라인이라고 하는 태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또 알고 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블럭 레벨이라고 하는 태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배웠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응? 네? div, 그쵸. div가 블럭이에요. 자, 블럭이라는 거는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태그다 해서 배우신 적이 있죠. 그쵸? 자, 그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v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배웠던 태그들 중에서 이거는 블럭 같아요 하는 거. 자, hn 태그들 그리고 p 태그 그리고 ul 태그 ol 태그 li 태그 dl 태그 dt 태그 dd 태그 자, 또 최근에 배웠던 게 이게 전문가요?
자, 물론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블럭 레벨 요소에는 들어갑니다. 자, 아마 우리가 배웠던 태그들은 이게 전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더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블럭 레벨 요소라고 부르는 태그들입니다. 이 말은요, 즉, 여기다가 너비와 높이를 적용을 하면은 너비와 높이가 적용이 돼가지고 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태그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 없는 태그도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걸로 따지면은 스트롱 태그 잘 써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B 태그, EM 태그, I 태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A 태그. 자, 무언가 만들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지지 않고 옆으로 쭉 늘어지는 태그들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그때 카페에다가 제가 정리한 그림으로 한번 올려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폰트 태그에 들어가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자, 그 밖에 인라인 태그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굵게 표시해 놓은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인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같은 인라인이지만요. 몇몇 태그들은요. 자, 한 줄에 놓이지만 자, 너비와 높이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인라인 블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았을 때 자,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쭉 그림을 여러 개를 놓으면은 옆으로 놓일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또 우리가 이제 CSS로 너비하고 높이 적용하는 거 배우실 텐데 자,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하시면은 얘네들도 크기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자, 한 줄로 놓이지만은 옆으로 놓이는 거는 우리가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인라인 요소에 포함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인라인 블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태그, 인풋 태그, 버튼 태그 등등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얘네들도 인라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는 여기서 봤을 때 자, 너비하고 높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블럭 요소들에 대해서 박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 건데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즉 너비와 높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영역 개념 너비와 높이가 들어가는 거를 박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책에서는 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마진과 패딩, 테두리 등 여러 겹의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는 카페에다 그림 하나 올려 놓을 거예요. 그거 올려놓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시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림 올려드렸고요. 자, 들어가보시면은 먼저 CSS 박스 모델과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에 대해서 자, 그림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우리 오늘 수업을 같이 이어서 나가실 건데요. 자, CSS 박스 모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책에서는 자, 크게 보면은 마진과 패딩, 테두리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박스 모델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크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박스라고 하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해서 얘를 경계 박스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마케이션 박스가 하는 역할은요, 다른 영역과 다른 영역이 서로 겹쳐지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경계를 유지시켜주는 박스예요. 자, 근데 이 디마케이션 박스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보실 책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박스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유무에 대한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된 수업은 상당히 쉬워져요. 자, 그리고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더 박스라고 하는 테두리 만들 수 있는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패딩 박스,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츠 박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보았을 때 속성으로 보았을 때는요. 너비와 높이, 그리고 마진이라는 여백, 그리고 자, 패딩이라고 하는 내부 여백과 테두리라고 하는 보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박스 모델의 주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HTML 자, 여기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제대로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 새 문서 만들고 오늘 9일차예요. 자, 새 문서 저장 자, HTML 폴더 안에다가 day 09-1 언더바 넣고요. 자, CSS 박스 모델 .html 이렇게 문서 제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림 말고 다른 걸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라서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새로 이제 CSS 박스 모델 하나 그림을 새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로. 어서오세요. 자, 그림 상당히 좀 길어요. 자, 자, 그럼 여기다가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H2로 쓰겠습니다. H2 태그 하나 써주시고, 자, 여기서는 CSS와 박스 모델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문서로 설명해 드렸다시피요. 자, 웹문서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태그들을 우리가 블럭 요소 태그를 사용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자, 블럭 요소는요, 너비와 높이가 적용되는 자, 요소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총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냐 하면요. 자, 먼저 여기다가 FST 가로 열고, 자, 자식 레전드, 그리고 H3 플러스 P 태그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것도 플러스죠. 레전드의 자식으로 형제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탭 누르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실습을 통해서 배우실 거는 width라고 하는 속성과 높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시게 될 거고요. 자, width는 쉽게 하면 우리는 W 놓고 탭 누르시면 될 거고, 높이는 H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은 이 모양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FST 자식으로 레전드 형제로 H3 플러스 P. 자, 이거 말고 또 우리 이제 마진과 패딩과 보더라고 하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이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가로를 만드시고요. 작은 가로. 그리고 곱하기 4 하면은 얘네들이 네모끔 만들어져서 태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비하고 높이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을 하나 보실 거고요. 마진은 말 그대로 앞에 M자 하나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패딩 P, 그리고 또 하나는 보더.
이것은 B. 이것도 B 플러스 누르고 탭 누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B 플러스 탭. 그리고 끝으로는요, BDRS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이거는 border radius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스를 만들기 위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한꺼번에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실습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나중에 할 거예요. 얘네는 순서를 좀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여기에서 일단 접어두시고요. 세무서 하나 더 만들게요. 세무서 만드시고 저장하실 건데, 여기서는 데이 08-2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 점 html. 이거 엘리먼트까지 치니까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냥, 자, 블럭 태그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블럭 태그. 이름이 기니까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div라는 태그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얘는 영역을 만드는 태그죠. 영역 태그.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얘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css를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걸 거예요. 그래서 day 08-09죠. 09-2 언더바 스타일 점 css. 자, 방금 만든 문서 저거 제가 이름 잘못 쓴 거예요. 08이 아니고 09로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하셔야겠죠. 여기다가 링크 쓰시고 add 태그 안에다가요. 이거 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09-2 스타일 링크 걸어서 사용할 준비를 끝낼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얘네들 문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은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공구 다시 만들어서 넣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죠. 자, 그런데 자, 개발자 모드라고 해서 F12를 눌러놓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F12 누르시면 이제 개발자 모드라고 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자, 만들어 놓은 태그들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보시면은 내가 지금 최종적인 결과가 화면에서 어떻게 렌더링 되고 있는지 렌더링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디 태그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div 요소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div 선택을 해주시고 css에다가요. 자, 여기다 이제 색깔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배경 색깔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약자만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탭 누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의 색깔을 FC0 넣으실 거예요. 지우지 마시고 그냥 자, 백그라운드 컬러 쓰신 다음에 FC0 치시면은 샵 뒤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드셨나요? 자,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셔도 우리는 화면에서 div라고 하는 요소를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태그들 H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지만은 div 태그도 블럭 요소의 하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div 태그를 놓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실 건데요. 자,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거는 최대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div에 대한 영역이 최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높이라고 하는 거가 무언가 들어있으면 보이는데 높이가 최소 높이, 그러니까 즉 0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블럭 요소만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들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박스가 하나 들어있다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 div라든가 블럭 요소를 만들면 디마케이션 박스, 경계 박스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놓는 상태에서요. 자, HTML 태그로 넘어가셔서 div 영역 안에다가 자, 글씨를 문자로 하나 써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트를 한번 써보죠. text 텍스트라고요. 또는 저보다 더 긴 문장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텍스트라고 써놓고 저장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아까 우리는 div 요소에다가 자, 색깔을 넣어놨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FC0으로. 그래서 얘를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자, 보신 바와 같이 자, 이제 영역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쵸? 자, 봤더니 어서 오세요. 자, 크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요. 자, div라고 하는 블럭 요소는 너비를 최대 높이를 갖고 있고요. 자, 높이는 최소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최소 높이기 때문에 문자의 높이만큼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문자의 크기만큼만. 자, 그래서 이거 아래쪽에 보시면 자, 블럭 요소에 다른 요소를 넣거나 우리는 근데 지금 문자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문자를 기입을 하면 기입된 요소나 문자는요. 얘네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주황색에다가 글씨를 넣었더니, 다시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영역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 내용처럼요. 자, 컨텐츠 박스는 다른 요소, 그러니까 즉, 이 div 안에 다른 태그가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요소나 또는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 높이의 영향을 받아 그만큼 높이가 증가하게 되며 이거는 박스, 앞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디마케이션 전체 박스 높이에도 같이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텍스트 스타일을 하나 보시면요. 자, 여기에 라인 하이트, 이거 LH를 안 써놨네. 자, 이거는 우리가 줄 간격, 행 간격이라고도 하지만, 자, 문자의 줄 높이에요. 바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즉, 문자 높이를 결정하는 건데요. div에다가,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 100 픽셀이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자, 이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 높이가 영역이 10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자 자체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높이만 100픽셀로 커지는 거거든요. 저장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 크기가 요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자, 문자의 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문자 상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높이를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웹문서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50, 아래쪽으로 50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저렇게 중앙에다가 정렬을 시킬 때 줄높이를 이용해서 넣을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문자의 줄 높이라고 하는 걸 적용했더니 이 주황색 박스가 크기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컨텐츠 박스의 그 크기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보시면 이게 아니고 자, 문자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 위에 만들어진 거고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자, 블럭 요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너비와 높이라는 속성을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또한 어디에다 적용이 되는 거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는 일단 지우고요. 여기다가 너비 얼마를 줬냐 봤더니 그림에서는 자, 400과 200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 400과 자, 높이를 200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쭉 한 줄로 쓰셔도 괜찮아요. 줄 바꿔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보고 치기 편하라고 이렇게 써 드리는 거지. 자, 한 줄로 쭉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너비 400과 높이 200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아까 전에 봤던 주황색 박스의 경계 크기가 요만큼 줄어들어요. 너비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정한 거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크기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는 여전히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요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자,
결과적으로는 이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이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 경계를 눈으로는 확인을 못 해요. 얘네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박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중에 보여지고 있는 책 어디에도 저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설명하기도 까다롭고 이해시키기도 까다롭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핑크색의 경계 박스가 크기를 조정해도 항상 들어있다 하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 컨텐츠 박스에다가 크기를 주면은 요만큼의 여백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 요만큼 이런 여백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큼의 여백을 줘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준 게 아니고, 자, 경계 박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컨텐츠 박스가 크기를 가지니까 얘는 자동으로 생긴 여백이거든요. 그쵸? 자, 이 여백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동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크기를 주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여백을 우리가 오토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 마진.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오토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동으로 생긴 여백이다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너비와 높이와 그리고 너비, 높이, 그리고 방금처럼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배경색이라고 하는 걸 적용했죠. 배경색은 자, 블록 요소의 컨텐츠 박스에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